바벨로니아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수메르인, 쐐기 문자, 토판,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조각들이 생각이 납니다. 현재 이라크 북동부 쪽인데요. 지금은 폐허가 돼서 사막에 유목민들이 간간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도시국가 바빌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때의 지혜를 빌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자 독서를 인문학 중심으로 하다가 돈에 대한 책을 지난주 보드셰프의 돈에 이어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50이 넘은 제가 새삼스럽게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이뤄냈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본주의 3세대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3세대란 본격적으로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시기고 이때 부의 선순환에 올라타지 못하면 영원히 따라잡기 힘든 시기가 자본주의 3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생활 초반에 꼭 부에 대한 책 30권 이상은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적금 이자는 높았지만 대출 이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서 웬만해서는 급이 나서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적금 이자가 없는 대신 대출 문턱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는 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돈 공부에 대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바빌론의 부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책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고요. 돈은 버는 게 다가 아니라 번 돈을 끝까지 지키고 불려나가는 것까지 돈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시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사용되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요람인데요. 이 시대에도 대부업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돈을 빌릴 때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 자기 몸이었답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아버리는데요. 놀랍게도 이때 노예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보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팔려온 노예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로니아에 건설된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을 노예들이 다 가꾸었는데요. 그 노예들은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강한 떼약볕 아래서 쉴 새 없이 일을 하다가 일할 기운이 떨어지면 성벽 끝에 가서 밀어버렸답니다. 그때 노예들은 평균 3년 정도 일하고 나면 다 죽었는데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런 노예들을 바라보면서도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사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 욕망의 본질인 거죠. 바벨로니아 성벽 안에는 웅대한 건물과 초라한 오두막, 엄청난 부자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 등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지금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반시르,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코비, 수금 연주가입니다. 귀족이나 왕국의 연회 때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뼈빠지게 일하는데 왜 맨날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는 멋진 물건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는 맨날 돈이 없는가? 물론 떼약볕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물지개를 지어 나르는 노예들에 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노예를 거느리고 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써도 계속 생겨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아카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지혜를 나눠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부자는 허리춤에 찬 지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두툼한 지갑일지라도 다시 채워줄 황금 물줄기가 없다면 금세 비워지는 법이다. 아카도에게는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금세 지갑을 채워줄 수입원이 있었다. 이걸 현실로 가져오면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즉 월세나 투자 수익이 이에 해당되겠죠. 다음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카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었지만 내 운명을 탓하지 않았고 대신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 시간과 공부가 필요했다. 공부란 두 가지다. 하나는 배워서 아는 것이고 하나는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일인데 또한 그 방법을 알아내는 즉시 실행하는 것이다. 아카도의 첫 번째 직장은 시청의 필경사였습니다. 필경사라는 직업은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까지 엄연히 전문직이었죠. 바빌로니아 시대는 종이도 없었으니까 토판에다 글씨를 새기는 직업인데 크든 작든 매달 돈이 나오는 월급쟁이였던 거죠. 지금부터는 부자 되는 법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시작하라. 수입의 10%는 반드시 저축하라. 푼돈일지라도 자선도 함께 시작하라. 두 번째, 지출을 관리하라. 이건 욕망을 관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어깨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찰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돈을 굴려라. 신중하게 투자를 해서 수입원을 만들어라. 네 번째는 돈을 지켜라.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실패와 좌절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결국 부자 공부란 마음 공부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 다섯 번째, 당신의 집을 가져라. 이 시대에도 그랬네요. 여섯 번째, 미래 수입원을 찾아라. 일곱 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물론 이론입니다. 이런 게 생활화되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공부가 필수입니다. 세상에 거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빚이 있을 때 역시 첫 번째도 매월 수입의 10%는 저축을 하고 20%는 빚을 갚아라. 생활은 최소한으로 꾸려라. 만약 저축하지 않고 빚만 갚으면 빨리는 갚을 수 있지만 다 갚고 나면 또 제로 상태가 되니까 일어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참 재미있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만으로는 수박 겉핥기식인 거 아시죠? 자본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공부는 돈 공부인데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으면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돈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 3세대들에게 돈 공부는 필수입니다.